안녕하세요. DJ 서영입니다. 오늘의 사연 시작해 보겠습니다. 저는 어렸을 때부터 참 바쁘게 살았어요. 그래서 남들과 비슷하면서도 다른 삶을 살았던 것 같아요. 저는 고등학교 마치고 대학에 뜻이 없어 바로 취직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직장 생활을 해보니까 순탄치가 않더라고요. 아무래도 대학 졸업장이 있어야 연봉을 더 많이 받을 수 있을 것 같아서 남들보다는 3년 늦게 대학에 들어갔어요. 그렇게 대학을 졸업하고 회사에 취직을 했는데 당시 저와 같이 회사에 입사한 신입사원 중 한 명이 바로 남편이었어요. 저희 회사는 반도체 회사였고 대기업의 협력업체이기도 했거든요. 남편과 아무래도 회사 입사 동기다 보니까 서로 힘든 일이 생기면 같이 얘기하면서 터놓기도 하고 서로 위로도 해주면서 점차 가까워지기 시작했어요. 만남이 조금 잦아지면서 남편이 먼저 제게 사귀자고 고백을 해왔는데 저는 아무래도 회사를 다닌 지 얼마 되지도 않은 데다 아직 앞으로 해야 할 일들이 많아서 일단은 거절을 했어요. 그런데 그 뒤로 회사에서 계속 마주치고 하다 보니 좀 껄끄럽긴 하더라고요. 하지만 사람 일은 알 수 없다고 했던가요? 그로부터 몇 달 되지 않아 제가 회사에서 이메일을 실수로 다른 분에게 보내게 됐는데 엄청나게 중대한 실수는 아니었지만 팀장님께서 저를 엄청 문책하셨거든요. 근데 그때 남편이 저 대신에 본인이 보냈다고 나서주면서 사랑이 시작됐던 것 같아요. 남편과 저는 연봉이 비슷했어요. 제가 직업 관련 자격증이 많아서 연봉을 좀 높게 받은 편이라 가능한 일이었죠. 그렇게 남편과 1년쯤 사귀다가 결혼을 전제로 만나게 되면서 시댁에 인사를 가게 됐어요. 잔뜩 긴장한 저는 남편에게 어머님에 대해서 물어봤죠. 우리 엄마 그냥 평범하신 분이야. 남들하고 다를 거 하나 없다니까. TV에 나오는 무서운 시어머니 그런 거 생각하면 절대 안 돼. 그러니까 너무 긴장하지 말고 와. 그래도 혹시 모르잖아. 뭐 좋아하시는 건 없어? 예의를 중요하게 생각한다거나 아니면 옷차림 같은 걸 정숙하게 입어야 한다거나 하는 건? 에이, 그런 거 없어. 우리 엄마 그냥 수더분하셔. 남들 하는 정도만 하면 별소리 안 하실 거야. 워낙 차분하시고 큰 소리도 잘 안 내신다니까. 그래? 그럼 진짜 다행이다. 그럼 어머님 취미는 뭐야? 어머님 좋아하시는 거 있으면 사가게. 듣고 놀라지 마. 우리 엄마 취미가 뭔지 알아? 독서야. 방 하나를 엄마 서재로 만들어놔서 아빠가 얼마나 불만이 많았는지 몰라. 서재 책만 300권이 넘는다니까. 그럼 어머님은 독서 말고는 다른 취미는 없으신 거야? 그렇다니까. 그러니까 책 같은 거 사올 생각하지 마. 책이 이미 산처럼 쌓였는데 웬만한 책들은 다 보셨을 거거든. 남편에게 들은 어머님의 이미지는 참으로 차분하고 조용한 성격의 독서 광이신 듯했어요. 그렇게 한시름 놓고 시댁에 인사를 드리러 갔었죠. 그날 뵌 어머님의 모습은 남편에게서 들었던 거와 별반 다르지 않았어요. 책을 좋아하신다며 서재를 직접 보여주기도 하셨고요. 저는 최대한 어머님 마음에 들려고 열심히 리액션을 하며 경청했던 것 같아요. 사실 바짝 긴장을 했기 때문에 어머님 말씀이 완전히 귀에 쏙쏙 박히진 않았지만 그래도 분위기는 나쁘지 않게 흘러갔던 것 같아요. 어머님은 저를 불러다 놓고 본인은 오래 공부만 하고 살았기 때문에 재미없는 사람일 수 있으나 그렇기에 가타부타 잔소리도 많지 않다고 얘기하시더군요. 그땐 다행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렇게 양가에 인사를 드리고 상견례 날이 다가왔어요. 양가 부모님들을 모시고 두런두런 이야기를 나누면서 집안 얘기를 교류했죠. 저희 아빠는 사업을 하셨기 때문에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는 상태였어요. 그렇다고 제가 아빠가 사업한다는 걸 떠벌리고 다니는 성격도 아니었기 때문에 남편은 저한테 프로포즈를 하고서야 안 사실이었죠. 사업을 하신다는 건 먼저 들어서 알고 있었습니다. 자수성가하셨다면서요? 대단하세요. 저는 학교 국어 선생으로 일하다가 지금은 은퇴하고 집에서 쉬고 있습니다.
제 남편은 뷔페 요리사였어요. 지금은 은퇴 후 지방에서 소일거리를 하고 있지만요. 훌륭하시네요. 제가 어렸을 때 꿈이 선생님이었어요. 제 중학교 때 담임 선생님 때문에 지금 이 일을 시작한 계기가 됐거든요. 그리고 은퇴 후에도 다른 일을 계속하시는 사돈께서도 멋지십니다. 뭘요? 아무리 그래도 나이가 한창인데 쉴 수가 있어야지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든 나가서 돈 벌어오라고 시켰어요. 이 사람이 젊을 때는 일하는 게 맞는 거라며 아직 한창 일할 나이인데 일을 해야 되지 않겠냐고 하길래 그 말에 자극받아서 얼른 일자리를 구한 것도 있습니다. 저도 남편이 사업이 아니라 직장을 다녔다면 사돈처럼 했을 것 같아요. 예전에 60대랑 지금의 60대가 어디 같나요? 저희같이 젊은 나이에는 무슨 일이라도 해야 할 것 같더라고요. 상견례 분위기는 훈훈했어요. 어머님 말에 아빠가 맞장구를 쳐드리며 멋있다고 해주셔서 어머님, 아버님 둘 다 하하호호 웃으면서 분위기를 이끌어 가셨죠. 어머님이 말씀하시는 젊으면 일을 해야 한다는 모토는 사실 아버님한테만 적용되는 거였지. 어머님은 일을 하지 않고 집에서 쉬고 계시면서 하실 말씀은 아니라고 생각했지만 뭐 어쩔 수 있나요. 분위기만 괜찮으면 뭐라도 좋다는 생각이었죠. 저는 이대로만 상견례 자리가 마무리되면 참 좋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집안 대 집안끼리 인사를 하는 자리라 그런지 혹시 의견 충돌이 일어나면 어쩌나 걱정을 했는데 인사드리러 갔을 때 뵌 것처럼 어머님도 무던하시고 아버님도 좋은 분이라 별탈은 없었어요. 적어도 그때까지만 해도 그랬죠. 그런데 식사 자리가 마무리될 때쯤 어머님이 이상한 말씀을 하시더군요. 어머님의 그 말 때문에 분위기는 순식간에 가라앉았어요. 그런데요, 사돈께서 사업을 하셔서 경제적으로 여유롭다 보니 애들 교육에 신경을 못 쓰신 듯해요. 제가 다른 건 몰라도 교사 생활만 30년 넘게 했더니 사람을 보면 다 보이더라고요. 그게 무슨 뜻일까요? 저희 딸 교육을 잘못 시켰다는 말씀이신가요? 그런 게 아니라 며느리가 조금 생각이 짧아 보여서요. 제가 저희 집에 인사하러 왔을 때 서재를 구경시켜줬는데 거기에 꽂혀있는 책들 중에서 읽어봤다는 책이 한 권도 없더라고요. 그건 좀 심하지 않나요? 그럴 리가요. 단시간에 그 많은 책들을 다 훑어보기 어려워서 그냥 그렇게 대답한 거 아닐까요? 저희 딸 요즘 애들 같지 않게 책을 참 많이 읽거든요. 맞아요. 어머님, 그날 그렇게 갑자기 물어보셔서 제가 어떻게 대답해야 할지 몰라 얼버무렸던 건 사실이지만 그 책들 중 하나도 모르진 않을 거예요. 아무튼 사람이 하나를 보면 열을 안다고 짧은 대답도 신중하게 해야 하는 거 아닌가요? 앞으로 제가 많이 가르치면서 살겠지만 사돈께서도 아시고 계셔야 할 것 같아서 말씀드린 겁니다. 어머님의 말은 상당히 충격적이었어요. 제가 인사드리러 갔을 때 상황이나 말들을 전부 기억하고 상견례 자리에서 말씀하신 거예요. 공개적으로 절 망신 주실 것도 아니었으면서 차분한 어조로 말을 이어나가는데 정말 당황했어요. 이걸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나, 이래서 결혼 생활이 순탄할 수 있을까까지 생각했던 것 같아요. 결혼 전엔 사소한 거라도 크게 느껴지기 마련이라는데 어머님의 발언은 결코 사소하지 않았으니까요. 그래서 상견례 이후로 남편이랑도 한동안 연락을 안 했어요. 물을 수 있다면 지금 끝내는 게 맞다고 생각했기 때문이었죠. 그런데 남편이 저를 도저히 포기 못하겠다면서 매달리더군요. 사실 그를 정말 사랑하긴 했기 때문에 결혼할 결심을 한 것 같아요. 남편 말로는 어차피 나랑 결혼하지 우리 엄마랑 결혼하는 게 아니면서 왜 그러냐고 하더군요. 남편 말도 일리가 있다 생각했어요. 그렇게 남편과 결혼하고 신혼여행을 다녀온 날이었어요. 시댁에 인사를 하러 갔는데 어머님이 대뜸 그러시더군요. 그래, 여행은 잘 다녀왔고?
어째 여행하는 내내 전화를 한 통화만 할 수가 있냐? 기다리느라 아주 눈이 빠지는 줄 알았다. 죄송해요, 어머님. 기다리신다고 생각 못했어요. 처음 전화드렸을 때 잘 쉬다 오라고 하셔서요. 그건 그냥 말이 그런 거지. 아무튼 이제 너희도 부부가 됐으니 내가 단도직입적으로 물어보겠다. 나한테 용돈은 앞으로 얼마씩 줄 거냐? 네? 용돈이요? 뭘 놀라고 그래? 나는 은퇴해서 벌이가 없이 사니까 당연히 용돈이 필요할 수 있는 거 아니냐? 그래도 어머님 연금도 받으시고 아버님도 아직 일하시지 않아요? 저희는 사실 일을 시작한 지 오래된 것도 아니고 아직 신혼이라 신혼집 마련하면서 빚도 냈으니 용돈 드리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그래? 용돈 주기는 어렵다? 대신에 중요한 날 선물로 드릴게요. 달마다 드리는 용돈은 어렵지만 기념일이 많으니 기념일을 잘 챙기도록 할게요. 그래, 알았다. 내가 누누이 얘기하지만 기본만 잘 지키면 되는 거야. 알았지? 대뜸 용돈 얘기를 꺼내 저를 당황시킨 어머님은 제가 반색하며 용돈은 드릴 수 없다고 선을 긋자 별말 없이 기본만 지키면 된다고 물러나시더군요. 남편에게서도 늘 들어오던 말이었어요. 기본. 어머님이 말하는 기본이라는 게 어느 정도의 기본인지 애매모호하긴 했지만 당장 바로 물어보기도 그렇고 해서 알겠다고 했어요. 거기서 안 된다고 하기도 애매하니까요. 제가 알겠다고 대답을 하자 어머님이 그제야 만족하신 듯 고개를 끄덕이시더니 저를 보고 잠시 같이 서재로 가자고 하시더군요. 어머님께서 따로 무슨 할 말이 있으신가 싶어서 얼른 어머님을 따라 서재로 갔어요. 언제 봐도 수많은 책들의 위용은 대단했어요. 어머님은 책장에서 한참이나 책을 찾으시더니 이내 책 한 권을 꺼내서 제게 내미셨어요. 아무래도 우리 며느리가 돈 아끼는 것에 관심이 많은 듯하구나. 시어머니 말도 그냥 딱 자르고 용돈을 못 준다고 하니 말이야. 남들 같으면 일단 거기서 생각부터 해본다고 하지 않겠니? 기분 나쁘셨다면 죄송해요. 하지만 그렇게 바로 말씀드려야 오해가 없을 것 같아서요. 어머님 상처받으실까봐 우물쭈물하면 결국 나중에 더 큰 상처를 드릴 수도 있잖아요. 뭐, 자기 의견을 피력하는 것도 나쁜 건 아니지. 다만 때와 장소를 잘 가려서 해야 한다는 건 알지? 내가 아이들을 많이 가르쳐봐서 아는데 사람은 누구나 말 한마디로 빚을 질 수도 있고 금은보화를 얻을 수도 있는 법이야. 네, 알겠어요. 앞으로 명심할게요, 어머님. 그런데 이 책은 뭐예요? 그래, 이거 받아라. 검소하게 사는 법을 다룬 책이다. 이 책을 읽고 느낀 바가 많았으면 좋겠구나. 여기 꽂혀있는 책들 중에 3분의 1은 전부 다 검소함을 다루는 책이다. 덜어냄의 미학, 경제적으로 성공하는 법 같은 걸 쓴 책들이지. 나도 읽고 많은 감명을 받았어. 저는 어머님이 주신 책을 받아들었어요. 어머님 말씀처럼 검소하게 사는 법이 대문짝만하게 적혀있는 책이었죠. 어머님은 책을 주시면서 흐뭇하게 웃으셨어요. 저도 마주보고 웃긴 했지만 입가에 경련이 일 듯 하더군요. 아무튼 그렇게 어머니에게서 책을 받아들었어요. 신혼여행 마치고 돌아오자마자 받은 것이 검소하게 살라는 책이라니. 좀 숨막히지 않나요? 저 역시 그랬어요. 하지만 최대한 잊으려고 애를 썼죠. 그러다 어버이날이 다가왔어요. 저는 결혼 전에도 엄마 아빠한테 자주 옷 선물을 했기 때문에 이번 어버이날도 여기저기 구경하다 예쁜 옷을 발견해서 엄마 아빠한테 보내드렸어요. 평일인데다 하필이면 야근하는 날이라 직접 가보지 못하고 그냥 택배로 보내드렸죠. 그리고 시댁에는 남편 손에 화장품을 들려보냈어요. 그런데 그날 밤 시댁을 갔다 돌아온 남편의 손엔 화장품이 고스란히 들려있는 거예요. 뭐야? 그걸 왜 도로 갖고 와? 어머님 안 드렸어? 아,
드리긴 했는데 그냥 가져가라 하시더라고. 왜? 피부에 안 맞으신 거야? 그렇지 않아도 그것 때문에 신경 썼는데. 웬만한 민감성 피부에도 잘 맞는다고 해서 산 건데 당신이 말 좀 잘 들이지 그랬어. 모르겠어. 그냥 도로 가져가라 하니까 가져왔지. 암튼 당신이 알아서 처리해. 마음에 안 드셨다는 얘기도 없이 그냥 가져가라고 하신 거야? 이상하네. 지난번에 어머님 화장품 보니까 다 떨어져 가는 것 같길래 일부러 신경 써서 보내드린 건데. 남편은 잘 모르겠다고 하면서 대충 둘러대고는 화장품을 식탁 위에 올려놓고 방으로 들어가 버렸어요. 저는 당연히 마음이 불편할 수밖에 없었죠. 쇼핑백을 열어보니 어머님은 포장도 뜯지 않은 채더라고요. 보지도 않고 화장품을 도로 가져가라고 했던 거에 신경이 쓰여서 밤새 뒤척이고 잠을 잘 못 잤던 것 같아요. 왜냐면 결혼하고 얼마 안 되어 어머님이 하신 말씀이 계속 뇌리에 남아 있었거든요. 용돈을 안 드리는 대신 선물로 드리겠다는 제 말과 그 말을 곱씹듯이 여러 번 반복하시던 모습이 생각났어요. 그리고 기본만 하면 된다고 하던 어머님의 말씀도요. 그리고 다음날 어머님에게 연락을 드려서 물어봐야 하나 고민하고 있던 차에 어머님에게서 전화가 걸려왔어요. 한창 출근 준비를 끝내고 막 집을 나가던 참이라 정신이 없어서 못 받았는데 엘리베이터를 타서 휴대폰을 보니 부재중 통화가 와 있더라고요. 저는 엘리베이터에서 내려 지하철역으로 걸어가면서 어머님께 바로 전화를 걸었어요. 죄송해요. 가방에 들어있어서 전화 온 줄 몰랐어요. 무슨 일이세요, 어머님? 어제 아들 편에 선물 들려보낸 거 봤다. 그리고 다시 돌려보냈다. 이번 선물은 그냥 마음으로만 받겠으니 그리 알아라. 네? 혹시 선물이 마음에 안 드셨던 거예요? 제가 잘못한 게 있으면 말씀해 주시면 고칠게요. 됐다. 어버이날에 화장품 받았다고 어디다 말도 못하겠더라. 하긴 내가 어디다 떠벌릴 성격도 아니지만 남들은 해외여행을 보내준다느니 명품 백을 준다느니 참 말들이 많던데 말이야. 저도 밤새 고민해봤는데 화장품이 마음에 안 드셨던 건가 보네요. 저는 어머님 생각해서 드린 거였거든요. 지난번에 어머님 보니까 화장품이 거의 다 떨어지길래요. 그러니 안 받은 걸로 친다고. 너도 나한테 안 준 걸로 생각하면 될 일이다. 나한테 죄송한 마음이라도 갖고 있으면 그걸로 됐다. 어머님은 그렇게 전화를 끊으셨어요. 어머님은 화를 내시지도 않았고 매우 차분한 어조로 말씀하셨지만 말 한마디 한마디에 가시가 박혀 있는 듯 했죠. 그래서 그날 일이 두고두고 신경이 쓰이더군요. 전 분명 용돈을 드릴 수 없다고 했고 선물만 보내겠다고 했는데 어머님은 혹시 그 선물이 용돈을 상회하는 아주 큰 선물이길 바라셨던 게 아닐까 싶었어요. 어머님은 분명 아니라고 하셨고 늘 검소한 삶을 살아야 한다고 얘기하시곤 하셨지만 그렇다면 굳이 남들 얘기를 하실 필요는 없잖아요. 그래서 곧이어 다가오는 어머님 생신 때는 허를 찌를 묘수를 하나 떠올렸어요. 아무래도 이도저도 아닌 상황에서 기본만 한다는 게 뭔지 저는 평생 모를 것 같았거든요. 저는 어머님에게 전화를 걸어 대놓고 물어봤죠. 어머님, 곧 어머님 생신이시잖아요. 식사야 당연히 집에서 할 건데 아무래도 기념일이다 보니 어머님 선물을 하나 준비하려고 하거든요. 그런데 그 전에 꼭 물어봐야 할 게 있어서요. 그게 뭔데? 편하게 물어봐라. 솔직하게 대답해 줄 테니까. 그럼 단도직입적으로 그냥 물어볼게요. 어머님 혹시 다른 분들처럼 명품백이나 모피옷 같은 걸 원하시는 거예요? 지난번에 어머님이 어버이날 선물이 마음에 안 드셨던 것 같아서 제가 좀 헷갈려서요. 너는 내가 그런 인간들이랑 같은 사람인 줄 아는 거냐? 어떻게 그딴 말을 질문이라고 할 수가 있어? 역시 그렇죠. 어머님은 늘 욕심이 없어야 한다고 저한테 말씀하시곤 하셨으니까요. 어머님처럼 검소하신 분이 혹여나 그렇게 고가의 선물을 원하시는지 궁금해서 여쭤봤어요. 잘 알겠습니다.
제 작전이 보기 좋게 먹히는 것 같더군요. 어머님은 역시 예상대로 명품백이나 모피온 얘기를 꺼내자 민감하게 반응하셨어요. 제가 물어본 이상 절대로 그것들을 좋아한다고 말씀하실 리가 없었죠. 늘 입이 닳도록 강조하셨던 바로 그 검소한 삶이었으니까요. 책도 많이 읽으시고 많은 지식을 섭렵하신 어머님이라면 만약 그런 마음을 품고 있어도 겉으로 드러낼 리가 없었겠죠. 그래서 잘 됐다 싶어서 어머님 생신에 선물 하나 없이 정성 들여 쓴 편지 한 장을 내밀었어요. 제가 편지 봉투를 내밀자 어머님은 그게 돈인 줄 아셨던 모양이에요. 봉투를 열어보고는 안색이 딱딱하게 굳으시더라고요. 와, 그때 어머님 표정을 다들 봤어야 하는데요. 진짜 황당하고 어이없는 얼굴을 하신 어머님이 저한테 그러시더군요. 너는 내가 기본만 하라고 했지 않니? 그런데 어떻게 넌 기본도 안 돼 있냐? 왜요? 저는 편지가 더없이 어머님 마음에 쏙 드는 선물일 거라 생각했는데요. 늘 어머님이 검소하게 살아야 한다 하셨잖아요. 명품백 같은 비싼 선물은 필요 없다고 하시길래 제 선에서 가장 정성 들인 선물을 준비했는데 왜 그러세요? 진짜 어이가 없어서 원. 아무래도 너는 아직 기본이 뭔지를 제대로 모르는 듯하다. 그럼 정확히 알려주세요. 저는 어머님이 분명 고가의 선물은 싫다 하셔서 마음을 들인 선물을 준비했을 뿐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대놓고 싫어하시니까 저도 좀 서운하네요. 네가 서운할 게 뭐 있냐? 시어머니 생신에 고작 편지 한 통으로 때웠으면서 말이야. 고작 편지 한 통, 고작 화장품 하나, 다 똑같은 거 아닌가요? 제가 아무리 생각해봐도 어머님이 말씀하시는 기본은 제가 충족해드릴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어머님의 기본은 다른 사람의 기본보다는 높은 것 같아서요. 너 무슨 말을 그렇게 하니? 제가 조목조목 어머님의 말에 반박을 하자 어머님은 말문이 턱 막히셨는지 더 이상 반박을 못하시고 입을 다무시더군요. 그날은 저의 완벽한 승리였어요. 기분이 찢어질 것 같이 좋더라고요. 늘 어머님은 제게 타박만 하시던 분이었는데 그날은 더 이상 어머님도 뭐라 반박하지 못했고 결국 저도 어머님 생신에 돈 한 푼 안 쓴 며느리가 됐으니 좋았죠. 어머님은 본인 위에 그 누구도 없다고 생각하신 분이라 가족들 그 누구도 어머님의 말씀에 거역하는 일이 없었거든요. 그런데 제가 최초로 그런 어머님한테 물을 먹인 셈이 되었으니 얼마나 화가 나셨겠어요? 어머님은 그날 내내 표정이 좋지 않으셨고 저를 무섭도록 노려보셨지만 그래도 전 괜찮았어요. 어차피 이런 반응을 생각하지 않고 저지른 일도 아니거니와 이번 일로 확실해진 사실이 하나 있었거든요. 바로 어머님은 진짜로 고상하고 우아하고 검소하신 분이 아니라 그런 척을 하는 분이란 걸 말이죠. 하지만 그 당시에는 후폭풍이 밀려올 거라곤 예상 못했었죠. 그날 집으로 돌아오던 길에 남편이 저를 붙잡고 대놓고 다그치더군요. 남편은 제가 어머님한테 너무했대요. 꼭 그렇게까지 해야 했어? 우리 엄마 성격 몰라? 다른 건 몰라도 체면을 얼마나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분인데 어떻게 가족들 다 모인 자리에서 체면을 구길 수가 있어? 체면을 구긴 일이 뭔데? 내가 어머님한테 선물로 편지 드린 거? 그게 체면 구길 일이야? 아무리 생각해도 난 모르겠다. 왜 이렇게 말귀를 못 알아들어? 그런 뜻이 아니잖아. 엄마가 뭐 큰 거 바랐어? 적당히 기본만 하길 바란 거잖아. 근데 어떻게 거기다가 편지를 들이미냐? 엄마가 거절 못할 거 뻔히 알면서 그런 거 아니야? 지난번에 사드린 화장품, 그거 백화점에서도 비싼 라인의 화장품이었어. 근데 그것도 싫다 하셨잖아. 그러니까 내가 어떻게 어머님 비위를 맞춰드리겠어? 그러니까 그 화장품이 문제라는 거지. 다른 선물도 많잖아. 엄마 마음에 들 고급스럽지만 검소한 선물, 그런 것도 있지 않아? 그렇게 어머님 비위를 잘 맞추면 앞으로는 당신이 직접 선물 사서 드려. 내가 드려야 맞는 거라고 한다면 당신이 사오면 내가 어머님께 전달해 드릴게.
도저히 난 그걸 모르겠거든. 남편의 말은 어머님의 말씀처럼 정말 뜬구름을 잡는 것 같았어요. 남편이나 어머님이나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말만 해대죠. 차라리 대놓고 나는 비싼 선물을 원한다 했으면 답답하지는 않았을 거예요. 겉으로는 온갖 고상한 척 행동을 해대니 어떻게 대해야 할지 더 난처할 수밖에요. 남편과 한바탕 싸웠지만 결론이 나지 않았어요. 그래서 답답한 싸움을 지속하고 싶진 않아서 전 이 일에 손을 떼기로 마음먹었죠. 제가 남편에게 당신이 사와서 드리면 될 일 아니냐 하자 남편은 꼭 그렇게까지 해야겠냐고 하더군요. 그도 그럴 것이 남편 월급과 제 월급이 동일한데 남편은 하고 있는 취미 생활이 많아서 거기에 투자하느라 모아둔 돈이 없었거든요. 저희 생활비는 월급에서 각출해서 반씩 내기 때문에 모아둔 돈은 당연히 제가 더 많은 상황이었죠. 남편도 물론 그걸 잘 알고 있어서 제 돈으로 선물 사드리기 싫었던 거고요. 그러니까 당신 말은 당신 돈으로 선물 사드리긴 싫다는 거잖아. 꼭 그렇다는 게 아니라 좀 어렵다는 거지. 당신도 알잖아. 내가 한 달에 나가는 취미생활 비용도 만만치 않게 많다는 걸 말이야. 솔직히 나 한 달에 쓰는 용돈도 진짜 빠듯하거든. 그거야 당신이 취미를 좀 줄이든가 하면 되는 일 아니야? 아무튼 알았어. 대신에 앞으로는 절대 내가 드리는 선물에 당신은 불만 가지지 마. 거기에 가타부타 어떤 말도 붙이지 말고. 알았어? 그래, 알았어. 걱정하지 마. 당신이 이렇게까지 말하는데 내가 거기서 무슨 말을 하겠어? 내 용돈만 지킬 수 있다면 나는 가만히 입 다물고 있을게. 그러니까 안심해. 그 말 반드시 지켜. 곧 명절이니까 일단 당신한테 선물 뭐 할지 상의해서 결정할게. 진짜 선물 때문에 이렇게 신경 쓰고 스트레스 받는 거 너무 싫다. 저는 남편에게 확답을 받았어요. 남편 또한 제 말에 따르기로 했고요. 사실 제 돈 쓰는 건데 제가 왜 남편한테 상의를 해야 하며 어머님한테 안 좋은 소리를 들어야 하는지 여전히 이해가 되진 않았지만 좋은 게 좋은 거라는 생각으로 참았어요. 그렇게 명절이 다가왔죠. 한두 해 보고 사는 사이도 아니고 앞으로도 계속 얼굴 마주하고 볼 텐데 그때마다 편지 한 장으로 때울 순 없는 노릇이니까 이번에는 제대로 된 선물을 사드려야겠다고 마음먹었어요. 그래서 이번에는 남편에게 어떤 선물을 사드리면 좋을지 의견을 물어봤죠. 그리고 남편과 상의해서 홍삼 세트를 사기로 했어요. 양가 똑같은 30만 원짜리 홍삼 세트를 사서 드렸고 일부러 영수증도 뜯지 않고 그대로 넣어서 보냈거든요. 명절에 홍삼 세트를 가져가서 드렸더니 역시나 어머님 표정이 좋진 않더군요. 이만하면 뭘 해드려도 불만이실 것 같아 아무 말 하지 않고 차례 지내고 친정 들렀다가 집으로 돌아왔죠. 그래도 무탈하게 명절을 보냈구나 안심하고 있을 때였어요. 친정엄마의 전화 한 통이 모든 것을 뒤집어 놓을 거라곤 상상도 못했죠. 오늘 사돈이 우리 집에 왔다 가셨다. 그런데 온다는 연락도 없이 오셔서는 대뜸 너희가 준 홍삼 세트를 가져가시더라. 그게 무슨 말이야? 어머님이 엄마 집에 왔다 갔다고? 게다가 홍삼 세트를 가져가? 아니 그걸 왜 가져가? 내가 엄마 드린 건데? 그러게 말이다. 그래서 내가 왜 그러시냐 물어봐도 대답도 안 하시고 그런 일이 있다면서 가져가시는데 말을 못 붙이겠더라. 무슨 일 때문에 그렇게 화가 나 계신 거라니? 네가 뭐 실수한 건 아니지? 무슨 일인가 싶어 아침 되자마자 전화한 거야. 나도 좀 황당하네. 일단 엄마는 아무 걱정하지 말고 있어. 내가 좀 알아보고 다시 연락해 드릴 테니까. 별일은 아니었으면 좋겠다만 신경이 쓰여서 살 수가 있어야지. 엄마의 전화를 받고는 저는 너무 황당했어요. 어머님의 태도는 정말 어이없었기 때문이죠. 선물이 마음에 안 드셨으면 그냥 그렇다 할 것이지 저희 집까지 가서 제가 드린 선물을 뺏어올 건 또 뭐래요? 도저히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엄마가 신경 쓰여 잠을 못 주무셨다는 말에 너무 마음이 안 좋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든 따져 묻고 싶었어요. 저는 곧장 시댁으로 쫓아갔어요. 남편 보고도 당장 시댁으로 오라고 일렀죠. 남편은 무슨 일이냐며 이유를 물었는데 내가 와서 보면 알 거라고 했어요. 그렇게 시댁에 도착했는데 아니나 다를까 어머님은 식탁 위에다 홍삼 세트 2개를 나란히 올려두셨더군요. 옆에는 영수증도 함께였죠. 고민해서 드렸던 선물은 이번에도 마음에 안 드신 게 확실해 보였어요. 그리고 어머님은 마치 제가 찾아올 걸 아시고 계신 듯한 얼굴이셨죠. 뒤이어 남편이 도착했고 저는 어머님께 물어봤어요. 도대체 왜 이러세요? 저희 엄마한테서 지금 전화 받고 오는 길이에요. 어머님이 무슨 오해라도 하시는 모양인데 보다시피 똑같은 제품 맞아요. 가격도 똑같고 산 곳도 똑같아요. 그리고 적은 금액의 선물이 아니라는 것도 잘 알고 계시잖아요. 넌 역시 뉘우친 게 하나 없구나. 우선순위가 틀렸잖아, 우선순위가. 이거 죄다 반품시킬 테니 그리 알아라. 하여간은 한 번에 말을 들어먹을 줄 알았더니 여전하구나. 반품이요? 아니 왜요? 게다가 우선순위가 틀렸다니요? 어머님한테 먼저 가져다 드렸잖아요. 그런데 무슨 우선순위가 다르다는 거예요? 하여간 이렇게나 말귀를 못 알아먹어서는 내가 하나부터 10까지 죄다 설명을 해줘야 알아먹겠냐? 어떻게 친정이랑 시댁의 선물이 똑같은 걸 할 수가 있냐 이 말이야. 너는 시댁이랑 친정이 같다고 보는 거냐? 설마 제가 어머님 댁에 더 좋은 선물을 보냈어야 했는데 친정이랑 같은 걸 보내서 화가 나신 거예요? 당연하지. 뭐든 시댁이 우선이다. 네가 시집 온 곳이 어딘지 잘 생각해보란 말이야. 너는 이미 그쪽에서는 출가 외인인 셈이야. 그것도 모르냐? 어머님의 말에 너무 억울해서 눈물까지 나올 것 같더군요. 어머님은 그러니까 친정이랑 같은 선물을 한 것에 열이 받아 계셨던 거예요. 설마 우려했던 일이 현실이 되어버렸죠. 아무리 그래도 어머님이 똑같은 값의 선물을 사드렸다고 해서 화를 내실 거라곤 상상조차 못했거든요. 어머님은 뭐든 시댁이 우선이 되어야 한다고 여러 번 말씀하셨고 저는 정말 어이없고 기가 막혔어요. 그래서 옆에 있는 남편을 쳐다봤죠. 남편도 같이 사자고 했던 선물이었으니까 뭐라도 저를 위해 변호를 해줘야 하는 타이밍이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이 인간이 글쎄 아주 뻔뻔스럽게 나오는 거예요. 어머님의 표정을 보니 안 되겠다 싶었던지 자기 혼자 슬그머니 발을 빼더라고요. 엄마 말이 맞아. 당신 순서가 틀렸어. 당신이 조금이라도 신경을 썼으면 엄마가 이렇게까지 화나진 않았을 텐데 말이야. 뭐? 진짜 그렇게 생각해? 정말 내가 틀렸다고 생각하냐고. 그 우선순위라는 게 그렇게 중요하냐고 묻잖아. 답답하게 왜 이래? 엄마가 틀린 말 한 거 아니잖아. 너도 생각해봐. 엄마가 배워도 너보다 많이 배우고 책도 더 많이 보셨을 텐데 오죽했으면 그러시겠어? 너 진짜 못됐다. 어떻게 네가 나한테 책임을 덮어 씌울 수가 있니? 됐어. 내가 못된 게 아니라니까? 이렇게 화를 낼 게 아니라 이성적으로 생각을 좀 해보란 말이야. 이제껏 엄마 말씀에 뭐 틀린 게 하나 있었어? 나 어렸을 때부터 우리 엄마 말은 곧 법이었어. 그리고 엄마 말 들어서 나쁜 것 하나 없었고. 남편 말을 듣고 있자니 짜증이 턱끝까지 치밀어 올랐어요. 뭐하러 이런 수모를 받으면서 여기서 버팅기고 있나 싶더군요. 제가 제 돈 들여서 사드린 선물 때문에 이 사달이 나는 것 자체가 못 견디게 화가 났죠. 그래서 더는 안 되겠다 싶어서 식탁에 있던 홍삼 세트를 전부 챙겨들고 그대로 뒤돌아서 시댁을 나오려고 했어요. 그런데 남편이 저를 불러 세우는 거예요. 정확히 말하자면 제가 아니라 홍삼 세트를 잡은 거였지만요. 남편 손은 홍삼 세트에 가 있었고 어머님은 기가 찬 얼굴로 팔짱을 끼고 그런 저와 남편을 바라보고 계셨어요. 저는 남편의 손을 확 뿌리쳤어요.
남편은 잠시 주춤하더니만 제 앞을 떡하니 막아서더군요. 당신 지금 뭐 하는 짓이야? 이렇게 가면 어떡해? 갈 때 가더라도 엄마한테 사과는 하고 가야지. 그리고 이건 왜 들고 가? 싫다고 반품한다 하신 거 아니었어? 그리고 내가 사과는 왜 해? 사과는 어머님이 해야 하는 게 맞는 거지. 그리고 너도 해야 하고. 엄마가 사과를 왜 해? 너 진짜 제정신 아닌 것 같다. 이 상황에서 지금 네가 화내고 나가는 게 맞는 거야? 그리고 갈 땐 가더라도 홍삼 세트는 두고 가. 당신이 선물로 사온 거잖아. 내가 산 거야. 내 돈으로 내가 산 물건 싫다고 안 받으시겠다는데 다시 가져가야 하는 거 아니야? 너는 아직도 우리 엄마 말을 이해 못했어? 그런 뜻이 아니잖아. 둘 다 우리 엄마 드리면 될 일일 걸 왜 그렇게 몰라? 하여간 답답하다. 답답한 건 나야. 여기 더 있다간 아주 미쳐버릴 것 같으니까 내가 스스로 살려고 구멍 찾아 나가겠다는 거야. 그러니까 나 말리지 마. 그러니까 일단 사과부터 드리라고. 엄마 지금 화나신 거 안 보여? 당장 안 보고 살 거야? 이렇게 나가면 그 뒷책임은 누가 질 건데? 네 행동에 네가 책임을 져야 할 거 아니야. 남편 말을 듣고 있자니 이 인간도 어머님이랑 다를 게 하나 없이 똑같은 인간인 것 같더군요. 이 상황에서 저한테 사과를 요구하다니 어떻게 그럴 수 있나요? 더군다나 남편과 상의해서 사라고 한 선물인데 그 선물을 사왔다가 된통 당하고 있는 저를 보면서 사과를 하라뇨? 진짜 이건 둘이 작정하고 저를 구렁텅이에 집어넣는 걸로밖에 생각이 안 되더라고요. 이제 보니 남편은 절대 제 편이 아니었어요. 결혼 전에 어머님 때문에 결혼을 고민하던 저에게 자기가 평생 가드해주겠다며 자기만 믿으라며 큰 소리 뻥뻥 치던 남편은 이제 없었어요. 그 남편은 그야말로 신기루였던 걸까요? 아니면 결혼하면 다 이렇게 변하는 걸까요? 뭐가 됐든 저는 그를 용서할 수 없었죠. 그래서 전 작정하고 남편에게 물었어요. 그래, 일단 당신한테 물어볼게. 어머님이 우선순위가 중요하다 했잖아? 당신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말했고. 그렇게 순서가 중요하다 생각해? 그럼 오른쪽이 먼저야, 왼쪽이 먼저야? 그게 도대체 무슨 소리야? 지금 상황에서 오른쪽이랑 왼쪽이 뭔 상관이야? 말해봐. 우선순위가 중요하다며? 나한테는 시댁이나 친정이나 오른쪽 왼쪽 같이 똑같거든. 그러니까 네가 말해보라고. 지금 나랑 말장난하자는 거야? 사과하라고 했더니 왜 엉뚱한 소리를 하고 있어? 그럼 너도 모르겠다는 거네? 저는 남편 말이 끝나기 무섭게 한마디 쏘아붙이고는 그대로 손을 들어 남편의 오른쪽 뺨을 후려쳤어요. 쫙 소리가 나면서 남편 얼굴이 휙 돌아갔죠. 남편이 악 소리를 내자 어머님 또한 비명을 지르며 입을 틀어막으시더군요. 저는 아랑곳하지 않고 큰 소리로 외쳤어요. 이건 지난 어버이날에 쌓인 값이라고 말이죠. 그러자 남편이 어안이 벙벙한 얼굴로 저를 쳐다보더군요. 그 와중에 어머님은 손을 쳐들고 저한테로 다가오고 있었고요. 그런 어머님을 힐끔 살핀 저는 다시 손을 들어 이번엔 왼쪽 뺨을 후려쳤어요. 순식간에 남편 얼굴이 새빨갛게 부어오르더군요. 전 남겨뒀던 말을 크게 던졌어요. 이건 이번 명절 선물 때 쌓인 값이라고 말이죠. 지금 이게 뭐 하는 짓이야? 너 지금 나 때렸냐? 때렸어. 맞아보니까 어때? 정신이 바짝 들지 않아? 어때? 이 정도면 나도 순서 잘 지키는 것 같은데 말이야? 이게 무슨 짓이냐? 감히 우리 아들한테 지금 무슨 짓을 한 거야? 너 제정신이냐? 네, 전 놀랍게도 제정신이에요. 그렇게 우선순위니 뭐니 따지시길래 직접 보여드린 건데 본인 아들 건드리니까 화나신 거예요? 제 마음에 상처 입히고 저희 부모님한테 무례하게 하실 때는 아주 멀쩡하시던데요? 그래서 지금 너한테 뭐라고 했다고 내 아들 뺨을 날릴 거냐? 너 내가 오늘 가만두나 봐라. 내가 너도 뺨 한 대 후려치고 말 거야.
어차피 이혼할 거니 상관없잖아요? 이혼하기 전에 이 인간 뺨이라도 한 대 후려쳐야 제가 속이 시원해질 것 같아서요. 뭐? 이혼? 너 지금 이혼하자고 했냐? 그럼 이 상황까지 오면서 내가 이혼하자는 말을 안 할 거라고 생각했어? 진짜 웃기네. 무슨 배짱이야? 사실 시댁에 오기 전까지만 해도 이혼 생각까진 하지 않고 있었거든요. 일단 상황 파악이 먼저였으니까요. 그런데 제 편은커녕 완전히 어머님 편인 남편을 보면서 마음이 싹 돌아섰고 결심이 단단히 선 거죠. 그러니까 뺨까지 올려친 거였고요. 제가 이혼을 요구하자 어머님은 뒷목을 잡고 쓰러지시면서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시더군요. 니까짓 게 뭔데 내 아들한테 이혼을 요구하냐 하면서요. 남편 품에 안겨서도 저한테 독한 말을 쏟아내시는 걸 보니 건강엔 아무 문제가 없을 것 같더라고요. 그렇게 전 폭탄 발언을 던지고는 그대로 시댁을 나왔어요. 물론 홍삼 세트도 야무지게 챙겨서요. 남편이 뒤따라 나오기는 했지만 저는 뺨 더 맞고 싶냐는 말로 남편의 입을 막았어요. 그렇게 저는 남편과 합의 이혼을 했답니다. 하지만 그렇게 얌전히 이혼을 해주기에는 제가 당한 게 너무 많아 안 되겠더라고요. 저는 시댁 친척들에게 홍삼 세트로 아들 부부 이혼시켰다고 소문을 쫙 퍼뜨렸어요. 시댁 친척들이 워낙에 말 옮기기를 좋아하시는 분들이라 여럿이 모이면 늘 어머님 욕을 하는 걸 잘 알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전 남편 친척들에게 문자로 상황을 알려줬더니 소문이 쫙 퍼진 거였죠. 그 소문이 결국 돌고 돌아 어머님의 귀에까지 들리자 어머님이 제게 득달같이 전화를 해서 쏘아붙이더라고요. 설마 네가 말 다 했냐? 너 도대체 생각이 있는 애냐 없는 애냐? 어떻게 그런 얘기를 친척들한테 떠벌릴 수가 있어? 내가 창피해서 얼굴을 들고 살 수가 없다. 아줌마, 누구신데 저한테 전화하셔서 이런 소리를 하시는 거예요? 저는 영문을 모르겠네요. 너 나한테 지금 아줌마라고 한 거냐? 아무리 우리 아들이랑 이혼을 했다고 해도 지금 이혼한 지 며칠 됐다고 바로 아줌마라니? 그럼 제가 뭐라고 불러드려야 하는데요? 이제 저희 남남이에요. 애도 없으니 당신이랑 엮일 일은 더 이상 없고요. 지금까지 일들은 다 본인 업보라고 생각하고 사세요. 저한테 그렇게 못되게 굴어놓고서는 이제 와서 후회되세요? 이런 나쁜 것, 내가 너한테 어떻게 했는데 그동안 며느리라고 다 참아주고 살았더니 뭐라고? 책 많이 읽으셔서 교양도 쌓으신 분이 쌍스러운 말을 쓰시면 안 되죠. 그러니까 앞으로는 그냥 본능대로 사세요. 나도 명품백 갖고 싶다. 나도 해외여행 가고 싶다. 왜 말을 못하셔가지고 괜히 애먼 자식 이혼을 시켜요? 저는 할 말을 다 하고 전화를 탁 끊어버렸어요. 진짜 묵은 채증이 완전히 씻겨내려간 기분이더라고요. 이혼은 했지만 어머님한테 하고 싶었던 말을 다 했던 건 아니었으니까요. 그런데 이제야 제대로 복수를 한 기분이었다고 해야 할까요? 어머님은 곧바로 다시 전화를 걸어오더군요. 저는 받지 않았고 곧장 번호를 차단시켜버렸어요. 하지만 여기서 제가 복수를 끝낼 수는 없었죠. 어차피 전 남편과는 회사에서 계속 마주치고 있는 상황이었거든요. 이혼을 하기로 하면서 남편이 없는 휴가까지 탈탈 털어서 써서 다음 주부터는 그 면상을 직접 대면해야 하는데 정말 죽기보다 싫더라고요. 그래서 다음날 어머님께 드렸던 홍삼 세트를 들고 회사로 갔어요. 회사에서 출근하는 분들께 홍삼을 나눠주니까 이 비싼 걸 왜 그냥 주냐고 다들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전 시어머니께서 명절 선물로 홍삼을 드렸더니 반품시키겠다고 으름장을 놓으셔서 이렇게 가져온 거다라고 하며 맛있게 드시라고 했죠. 그러자 직장 사람들이 모두 어리둥절해하면서 그게 진짜냐고 묻는데 보기 좋게 남편이 등장을 하더군요. 아직 모르셨죠? 저 이 사람이랑 이혼했어요. 이혼 도장 찍은 잉크가 아직 마르기도 전이라 해야 하나요? 이유는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전 시어머니 때문이긴 한데 결정타는 이분이 날린 거죠.
너 지금 여기서 무슨 말을 하는 거야? 이 사람이 이혼하고 나서 제정신이 아닌 것 같아요. 다들 얘 말 믿지 마세요. 믿고 안 믿고는 자유지. 팩트는 당신 어머님이 겉으로는 검소한 척, 우아함 다 떠시면서 뒤로는 돈 밝히는 아줌마라는 게 진짜인 거고. 너 지금 뭐라고 했어? 대놓고 여기서 우리 엄마를 창피 주기라도 하겠다는 거야? 하나 더 있어. 그런 어머님 잘못 조금도 모르고 내 편은커녕 어머님한테 붙어서 사과하라고 종용했잖아. 내 말이 틀려? 왜? 네가 그랬잖아. 네가 사라고 했던 선물 어머님이 마음에 안 들어 하시니까 나보고 사과하라고 막 윽박지르지 않았어? 그때 솔직히 있는 정 없는 정 다 털렸거든? 제 말에 직원들이 모두 웅성거리기 시작했어요. 남편은 얼굴이 새빨개져서는 후다닥 도망을 치더군요. 결국 전 남편의 행각이 회사에도 소문이 쫙 퍼지는 바람에 회사에서 얼굴을 들고 다닐 수 없게 된 전 남편은 얼마 안 되어 회사를 그만두게 되었죠. 저야 전 남편이 없는 회사에서 훨씬 편한 마음으로 일을 할 수 있게 된 건 물론이고요. 그리고 지방에서 일을 하시느라 집안일 돌아가는 사정을 모르고 계셨던 아버님이 이 모든 사실을 알게 되고 분노하여 어머님을 쫓아냈다고 하더군요. 그동안 겉으로는 고상한 척 뒤로는 음흉했던 어머님을 아버님이 모를 리가 없었죠. 그래도 아들 때문에 그동안 참고 살아왔는데 결국 아들까지 이혼을 시켰으니 더는 부인으로도 엄마로도 두고 싶지 않았던 거죠. 이 모든 건 나중에 아버님이 미안하다고 문자가 와서 알았어요. 어머님은 고향인 지방에 내려가서 지낸다고 하시더군요. 결국 집안이 풍비박산 나게 된 거죠. 그렇게 저는 평범한 원래의 일상으로 다시 되돌아왔어요. 물론 이혼이란 게 쉽지 않았던 결정이니만큼 이혼 후에 심리적으로 많이 힘들었던 건 사실이에요. 하지만 그때마다 엄마 아빠가 든든한 저의 버팀목이 되어주셨죠. 모든 것은 제 탓이 아니라는 말을 아주 많이 해주셨어요. 덕분에 훌훌 털고 잘 일어선 것 같아요. 앞으로도 지금처럼 씩씩하게 잘 살려고 해요. 그럼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드리고 앞으로 행복만 하시길 바랄게요. 안녕하세요. DJ 서영입니다. 오늘의 사연 시작해보겠습니다. 살아가면서 수많은 어려움을 겪고 극복했지만 이번 일이야말로 가장 큰 시련이었다고 할 수 있겠어요. 48년을 살면서 저를 무시했던 사람은 한두 명이 아니었지만 그 중에서도 가장 마음이 아팠던 건 바로 제 가족. 그것도 시어머니께 받은 상처였거든요. 시어머니는 처음부터 제게 무조건적인 기대를 걸었고 그 기대가 제게는 점점 더 무거운 짐이 되어갔어요. 결혼 초기에는 시어머니께서 원하는 바가 명확해서 오히려 좋다고 생각했었죠. 일하는 며느리만 있으면 된다라는 시어머니의 말씀에 저는 안도하며 직장을 다니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인정을 받을 수 있겠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아이가 생기고 나니 상황은 완전히 뒤바뀌었죠. 결혼 전 남편과 어머님의 관계가 특별히 나쁜 건 아니었어요. 오히려 남편은 외동아들이라서 어머님께서 늘 사랑을 듬뿍 주셨고 저도 그런 남편을 만나 다정하게 가정을 꾸릴 수 있을 거라 믿었어요. 남편과의 결혼은 순조로웠고 시어머니도 처음엔 저를 반기셨어요. 결혼 후에도 제가 직장 생활을 열심히 하니 시어머니는 늘 일하는 여자가 참 보기 좋다라고 칭찬하셨거든요. 하지만 아이를 낳고 제가 육아에 전념하게 되면서부터 상황은 급변했죠. 시어머니는 제가 직장을 그만두고 아이만 돌보는 것이 못마땅했던 모양이에요. 이제 그만 놀고 일하라는 말을 서슴지 않으셨고 결국 그 말들이 하나씩 쌓이면서 제 마음속에 커다란 상처가 되어갔어요. 그때마다 저는 고생 끝에 낙이 온다는 말을 떠올렸어요. 이 고비만 넘기면 우리 가정도 다시 평온을 찾을 수 있을 거라 믿었던 거죠. 또 다른 속담. 가랑비에 옷 젖는 줄 모른다는 말도 떠오르더군요.
처음에는 별것 아니라고 생각했던 시어머니의 말 한마디, 행동 하나가 시간이 지나면서 저를 점점 무너뜨리고 있었으니까요. 무심코 내뱉은 말들이 얼마나 큰 상처를 줄 수 있는지 지금도 그때의 기억을 떠올리면 아찔해요. 남편과는 소개팅으로 만나 자연스럽게 결혼까지 이어졌어요. 남편은 중견기업에서 일하고 있었고 저보다 3살이 많았죠. 저 또한 중견기업에서 격리부서에서 일하고 있었고요. 남편은 제게 다른 여자들에 비해 제가 뚝 부러진다고 하더라고요. 특히 일을 최선을 다해야 한다는 느낌이 들었다고 해요. 그래서 저에게 호감이 많이 생겼고 제가 격리 쪽에서 일하니까 금전적이거나 경제적인 부분에도 관심이 있어 보여서 매력적으로 느꼈다고 몇 번이고 말했어요. 남편이 말했던 건 실제로도 맞았어요. 제가 저축도 많이 하고 있었고 어릴 때부터 허영심 같은 건 없었거든요. 젊은 시절에도 명품백 같은 건 한 번 들어본 적 없었어요. 사치품을 사거나 쇼핑을 하는 것보다는 차라리 조금이라도 더 아껴서 실용적인 물건을 사는 게 좋았어요. 그리고 물건을 살 때도 최소 2주는 고민했고 한 번 산 물건은 3년 이상은 기본으로 썼어요. 남편은 그런 저를 현실적이고 같이 살면 경제적으로도 믿음직스러울 것 같아 좋다고 했어요. 저희 집은 친정엄마랑 아빠가 시골에서 농사를 지으면서 유유자적하게 살고 계십니다. 거리도 멀어서 자주 찾아뵙진 못하지만 1년의 명절 때마다 2번 정도는 뵙고 있어요. 부모님은 노후 준비도 스스로 잘하고 계셔서 제가 따로 용돈을 드린다고 해도 괜찮다고 하시면서 몇 번이고 거절하셨고요. 그래서 생신 때 말고는 챙겨드린 적이 없어요. 무엇보다 과거에도 지금도 건강하게 계셔서 다행이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렸을 때는 5살 많은 친언니와 엄마, 아빠 함께 넷이서 경기도에서 살았는데 가족끼리 사이가 정말 좋았어요. 저희 집은 크게 가난하지도 않았고 남들보다 눈에 띄게 부자였던 적도 없었어요. 그저 엄마, 아빠처럼 사이좋은 가족을 만드는 게 저랑 언니의 꿈이었죠. 그래서 저랑 친언니는 대학도 나란히 서울로 가게 되었고 자연스럽게 자취 생활을 시작하게 되었어요. 서울에 살면서도 자주 만나고 원래도 친했던 사이라 더욱 돈독해졌습니다. 경기도에 살던 부모님은 저희가 일을 구할 때쯤 시골에서 살고 싶다며 고향으로 내려가셨고요. 저는 지금 다니고 있는 중견기업에 들어갔고 이맘때쯤 남편을 만나게 되었어요. 1년 정도 만난 후 남편이 저에게 프로포즈를 했고 시어머니께 인사를 드리러 가게 되었죠. 시어머니는 저를 보자마자 대뜸 어디 직장 다니냐고 물으셨어요. 그러면서 자기는 평생 직장을 다닌 일을 오래 한 여성이라고 하시더군요. 나는 며느리 보는 기준이 딱 하나다. 너 직장 다닌다고 했지? 나는 네가 일을 계속했으면 좋겠다. 그거밖에 없다. 처음엔 그런 말씀이 이상하게 들렸지만 오히려 솔직하게 말하는 시어머니가 괜찮다 느꼈어요. 요즘 친구들이나 지인들 얘기를 들어보면 시어머니들이 처음엔 잘 대해주다가 나중엔 딴소리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저희 시어머니는 일을 계속하라는 요구 하나뿐이라 저도 원래 일을 좋아하기도 했고 제 인생에서 일하는 걸 빼면 시체나 다름없다고 생각했기에 오히려 마음이 편했어요. 결혼하고 나면 집안 제사고 뭐고 다 필요 없다고 생각해. 죽은 사람들을 위해 너나 나나 고생해서 뭐하니? 대신 남편 안 굶기고 자식들 안 굶기려면 맞벌이 하는 게 최선이야. 내가 오랫동안 고민한 결과야. 대기업은 바라지도 않으니까 꾸준히 일만 했으면 좋겠다. 정말 그거면 돼요, 어머니? 그거면 되는 게 아니라 이것만큼은 꼭 지켜줬으면 해서 말하는 거야. 돈 안 벌고 고생 안 해본 사람들은 그게 얼마나 힘든 일인지 모른다니까. 내가 고생해보니까 힘들게 번 돈만큼 내 값어치를 인정받는 곳은 사회밖에 없더라.
결혼했다고 집에서 놀고 있는 건 내가 절대 용서 못해. 알았지? 시어머니가 그렇게 말씀하시는 걸 듣고 나중에 큰일 나는 것보다는 솔직하게 말씀해 주시는 게 오히려 시원하게 느껴졌어요. 다른 사람들은 시어머니 생각하면서 고민이 많았다는데 저는 오히려 이게 제 스타일에 맞았거든요. 어머니, 솔직히 말씀해 주셔서 감사해요. 저도 대학 졸업 후 한 번도 일을 쉰 적이 없어요. 그 정도 약속은 지켜드릴 수 있어요. 그래, 그렇게 말해야 내 며느리 될 사람답지. 내 아들, 잘 부탁한다. 그렇게 저희는 결혼을 진행하게 되었죠. 참고로 남편은 외동이고 시아버님은 재작년에 돌아가셨어요. 어머님은 남편 빼고 혼자 계셨죠. 이 점이 좀 마음에 걸리긴 했지만 남편은 오히려 엄마가 혼자 계시니까 나중에 애도 봐주실 수 있는 거 아니냐고 하더라고요. 저는 어머님이 그러실 분도 아니고 그러기가 힘들 것 같아서 이건 따로 이야기해봐야 하지 않겠냐고 물었어요. 에이, 그런 건 손주 얼굴 보면 다 달라지는 거지. 지금 애가 생기지도 않았는데 벌써부터 나중에 애 봐주실 거냐고 물어보면 엄마한테 폭탄 던지는 거지. 나중에 내가 엄마 잘 설득해 볼 테니까 조금만 기다려봐. 내가 어머님을 뵙고 얘기해보니 어머님 성격이 좀 있으신 것 같은데 나중에 어머님 손에 끌려다니는 거 아닌가 걱정돼서 그래. 그랬더니 남편이 제 말을 듣고 푸하하 웃더라고요. 우리 엄마가? 우리 엄마 절대 그런 사람 아니야. 아버지 살아계실 때도 그렇고 우리 엄마가 얼마나 여리고 상처 많은 사람인데 우리 사는 거 보고 도와주실 거지 절대 뭐라고 하실 분 아니니까 걱정하지 마. 저는 어머님이 혼자 계시다는 걸 뒤늦게 알고 나서 혹시 나중에 강제로 합가를 원하실까 걱정이었는데 남편은 그런 걱정은 절대 없다면서 그냥 웃고 넘어갔어요. 그때 그냥 넘어가지 말았어야 했는데 말이죠. 저희 친정 부모님께도 시어머니 이야기를 한 후 남편과 시간을 내서 직접 찾아가 결혼에 대해 더욱 진지하게 말씀드렸어요. 남편에 대해서는 종종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엄마와 아빠는 크게 놀라지 않고 결혼을 허락해 주셨어요. 난 다른 건 다 괜찮으니까 우리 딸 앞길만 막지 말아줬으면 좋겠어. 장모님, 그게 무슨 말씀이시죠? 박서방도 알겠지만 우리 딸들이 워낙 일 욕심이 많거든. 그래서 혹시라도 박서방이 그런 일로 힘들까 봐 그래. 그거 말고는 둘이 너무 잘 어울리니 행복하게 살았으면 좋겠어. 엄마는 저랑 언니가 일을 좋아하는 걸 아시기에 제가 살림하다가 원하는 삶에서 멀어질까 봐 걱정하셨던 거였죠. 지금 생각해보면 엄마의 걱정이 아주 틀린 건 아니었던 것 같아요. 평생 딸들을 지켜봐 오신 엄마가 어떻게 살아갈지 제일 잘 아는 게 맞았던 거죠. 아무튼 저희는 제가 일하며 모은 8천, 남편이 준비해온 5천, 그리고 친언니가 도와준 3천을 합해 20평짜리 신축 아파트로 대출을 끼고 시작했어요. 저는 그동안 여러 직업을 경험하며 수많은 직장 생활을 했습니다. 한때는 5살 많은 친언니와 함께 가게를 운영하기도 했죠. 언니는 워낙 사업 벌이는 걸 좋아하고 일 욕심도 많고 기획력이나 행동력도 뛰어났어요. 그런데 언니가 사업 중에 한 남자와 눈이 맞아 결혼하게 됐고 저희가 함께 하던 가게는 문을 닫게 되었죠. 저는 이후 뭘 할까 고민하던 중 좋은 기회가 찾아와 다시 회사에 취직하게 되었고 그렇게 회사 생활에 몰두하다가 지금의 남편을 만나 결혼하게 된 거예요. 결혼 생활 초반에는 아무 문제가 없었어요. 정확히는 제가 아이를 낳기 전 일을 하던 시절엔 말이죠. 그때만 해도 시어머니는 별다른 기색이 없으셨어요. 결혼 후에도 제가 꾸준히 일을 하며 명절이나 시어머니 생신 때 선물도 드리고 찾아뵈었더니 시어머니는 저를 며느리로 참 잘 들였다고 칭찬을 아끼지 않으셨어요. 그래, 내가 예전부터 내 아들한테 여자 찾을 때
일하는 여성을 찾으라고 입이 닳도록 말했는데 결국 너 같은 여자를 데리고 왔구나. 여자는 일을 해야 자기 일을 하는 거야. 알았지? 나중에라도 절대로 일 그만두지 말고 계속해라. 그 말에 기쁘기도 했지만 한편으론 부담스럽기도 했어요. 그러다 제가 임신하고 출산을 한 후 아이를 보게 되었죠. 결혼 전에 남편이 어머니가 봐주실 수도 있다고 말해주었던 게 생각나서 시어머니께 한번 봐주실 수 있는지 여쭤봤어요. 하지만 시어머니는 황당하다는 말과 함께 엄청난 조건을 내세우며 거절하셨죠. 너는 내가 애 봐주는 사람으로 보이니? 내가 살림하면서 애나 보는 사람으로 보여? 내가 회사 다닐 때 연봉이 얼마였는지 알아? 나를 데려가려는 회사가 얼마나 많았는데. 참나, 이제 나도 늙었나 보다. 며느리가 나한테 애나 봐달라고 하다니. 내가 너희 애를 봐주면 좋겠냐? 한 달에 400만 원 정도 줘라. 내가 그 정도는 받았으니까. 어머니, 400만 원이라니요. 저희가 그런 돈을 어떻게 매달 드리겠어요. 저는 그저 남편이 결혼 전에 어머니께서 봐주실 수도 있다고 해서 여쭤본 것뿐이에요. 기분 상하셨다면 죄송해요. 내가 화난 것처럼 보여? 네가 처음부터 나를 무시했으니까 이러는 거야. 얼마나 나를 하찮게 봤으면 애나 봐달라고 했겠어? 어머님, 화나셨다면 사과드릴게요. 다시는 이런 말씀 안 드릴게요. 그건 그렇고 너희 결혼한 지 1년이 넘었는데 어떻게 특별한 날 말고는 용돈 한 번 제대로 준 적이 없어? 앞으로는 매달 꼬박꼬박 용돈을 붙이도록 해라. 네? 갑자기 용돈이라니요? 갑자기 이건 무슨 말씀이세요? 지금까지는 아무 말 안 했는데 너한테 애나 보라는 말을 들으니 나도 내 권리를 찾아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서야. 내가 그동안은 벌어놓은 돈으로 살았지만 너희 하는 걸 보니 내가 죽어있는 거나 다름없어 보인다. 살아있을 때 최선을 다하는 것도 효도 아니겠니? 어머님은 아이 봐달라는 말을 듣고 화가 나신 건지 아니면 이때를 노리고 계셨던 건지 알 수 없었지만 갑자기 용돈을 붙이라고 하셔서 정말 당황했어요. 그래서 저는 남편에게 고민을 털어놓았죠. 어머님이 앞으로 용돈을 달라고 하시는데 당신은 어떻게 생각해? 난 너무 당황스러웠어. 당신이 어머님한테 설득 좀 해드리면 안 돼? 그냥 좀 드리면 안 돼? 뭐? 당신은 왜 그렇게 말해? 솔직히 우리 엄마가 틀린 말씀을 하신 건 아니잖아. 결혼 후 무리한 요구도 안 하셨고 나이 먹고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 결혼했으니 속상할 수도 있지. 어머님이 아이 봐주실 수도 있다고 했던 건 당신이잖아. 그런데 갑자기 어머님이 그 말에 화내고 용돈 달라고 하시는 게 맞아? 엄마도 나름대로 그동안 힘드셨을 텐데 나는 그걸 미처 생각 못한 게 오히려 미안해. 당신은 미안하다는 생각 안 들었어? 우리가 해드린 게 없는 건 사실이잖아. 우리가 대체 뭘 그렇게 해드려야 해? 우리 엄마 아빠한테도 특별히 해드린 건 없지만 불만 없으시잖아. 장모님 장인어른이랑 우리 엄마는 상황이 다르잖아. 대체 뭐가 그렇게 다른데? 우리 결혼 후 어머님을 더 많이 찾아갔고 어머님도 몇 번 오셨는데 우리 부모님은 시골에 계셔서 명절 외에는 찾아뵌 적이 없는데도 아무 말씀 안 하시잖아. 당신은 물어볼 걸 물어봐야지. 장모님 장인어른은 농사도 짓고 계실 정도로 건강하시고 두 분이서 같이 살고 계시잖아. 어른들은 혼자 사시면 스트레스가 많이 쌓이고 힘들어 하신단 말이야. 과학적으로도 증명된 거라고. 우리 엄마는 지금 인생에서 가장 힘든 시기야. 아무튼 이제부터 매달 30만 원씩 보내드릴 거니까 그렇게 알고 있어. 남편이 저한테 화를 내면서 어머님께 용돈을 드리겠다고 하길래 이대로 계속 말했다가는 싸움만 커지겠다 싶어 알겠다고 하고 마무리했어요. 그리고 저는 고민하다가 결국 직장을 그만두게 되었어요. 솔직히 직장을 계속 다니면서 시터를 쓰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았지만 남편이 다달이 어머님께 용돈을 드리겠다고 선언한 이후라서 쉽사리 그럴 수가 없었어요.
게다가 남편이 계속해서 아이들은 엄마 손에서 자라야 한다고 말하더라고요. 시터를 쓰더라도 나중에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더라도 자기 엄마만큼 아이를 잘 키울 사람은 없다고 여러 번 말하는데 저도 공감을 못한 건 아니었어요. 저 역시 어릴 때 부모님 손에서 자라서 지금의 저로 성장했다고 생각하니까요. 다른 사람이었다면 이렇게 올바른 인성과 행복한 어린 시절을 경험하지 못했을 거라 믿거든요. 또 육아책이나 관련 영상을 봐도 유아기에는 엄마가 아이를 보는 것이 최고다라는 말을 자주 들으니 저 역시 결국 직장을 그만두게 된 가장 큰 이유가 되었죠. 직장을 그만둘 때 남편은 너무 무리하지 말라고 했지만 저는 시어머니가 했던 말이 자꾸 생각났어요. 너한테 대기업은 바라지도 않으니 그냥 꾸준히 일만 계속했으면 좋겠다. 그 말을 떠올릴수록 이렇게 아이만 보면서 무일푼으로 살 수 없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분명 시어머니께서 어떻게든 꼬투리를 잡을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래서 저는 아이를 보면서 친언니네 아이들까지 함께 돌봐주기로 하고 한 달에 150만 원씩 받게 되었어요. 언니네 첫째는 초등학교 고학년, 둘째는 저학년이어서 같이 돌보는 게 그렇게 힘들 것 같지 않았어요. 물론 친언니네 아이들이라서 이전에도 몇 번 봐준 적이 있어서 더 정이 가고 봐줄 수 있었던 것도 있죠. 그러던 중 남편이 다니고 있던 직장을 그만두고 이직을 했는데 새로 들어간 회사가 경영난을 겪으면서 몇 달 동안 월급을 받지 못하게 됐어요. 남편은 무척 힘들어했고 저도 많은 고민을 하게 되었죠. 남편이 월급을 못 받으니 저희 집 생계는 언니가 주는 제 월급으로만 간신히 꾸려가야 했고 그 돈으로 저축도 하고 대출금도 갚아야 했으니까요. 시어머니는 그런 상황에서 저희 집에 오셔서 언니네 애들 돌보고 있는 저를 보고 혀를 차셨어요. 너는 네 남편이 돈도 못 받고 집안 경제가 힘들어 죽겠는데 이 와중에 친정만 돕고 싶어? 이렇게 긁어대셨어요. 그때 친언니는 저희 사정을 알고 아이 돌봄 비용으로 300만 원씩 보내주고 있었거든요. 사실 300만 원은 너무 큰 돈이라 제가 몇 번이나 거절했었어요. 언니, 아무리 생각해도 내가 언니한테 이런 돈을 받는 건 좀 아닌 것 같아. 그냥 원래 받던 돈만 받을게. 사실 그 돈도 안 받고 싶었는데 남편이 월급을 못 받는 상황이라 너무 미안해. 얘, 네가 힘든 거 너도 알고 나도 알고 엄마 아빠도 다 아는데 이제 와서 뭘 숨긴다고 그래. 그리고 나 힘들 때도 네가 얼마나 도와줬는데. 가족끼리 도와주지 누가 도와줘? 그러니까 그냥 받아. 그러면서 언니는 제가 도와줬던 때 이야기를 꺼냈어요. 사실 언니가 첫째를 가졌을 때 형부가 외국계 회사 출장 중이라 혼자 힘들었었는데 제가 가서 아이를 봐주며 도와줬던 적이 있었거든요. 그때 언니는 저에게 큰 도움을 받았다며 눈물까지 흘리며 고마워했었어요. 언니, 그런 예전 일을 아직도 기억하고 있어? 그런 건 좀 잊어. 야, 그런 걸 어떻게 잊어. 그래서 네가 힘들다고 하니까 내가 상황이 어떻든 너라면 도와줄 수밖에 없어. 지금은 내가 괜찮으니까 걱정 말고 도움 받아. 언니의 말에 안심할 수 있었어요. 덕분에 남편의 월급 문제도 어떻게든 버틸 수 있었죠. 그런데 시어머니는 아무것도 모르시면서 그렇게 말씀하시니 정말 열이 받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한마디 했어요. 어머님, 제가 언니네 아이들을 돌보고 있는 건 맞지만 언니가 저희 사정 다 알고 매달 300만 원씩 보내주고 있어요. 그러면 아이들 돌보지 말고 돈도 받지 말까요? 너는 말을 그렇게밖에 못해? 친정동생 가족이 힘들면 그 정도는 당연히 도와줄 수도 있는 거지. 시애미가 뭐라고 좀 했다고 돈도 받지 말까요? 그게 맞는 말이니? 저도 아이 3명을 돌보느라 힘들고 언니가 특별히 300만 원이나 주는 건 고마워해야 할 일이잖아요. 세상에 당연한 게 어디 있나요? 어머님 말씀대로 아범이 지금 돈도 못 벌어오고 있어서 제가 그 돈으로 생계를 꾸리고 있는데
언니한테 고맙다고 사정해도 모자랄 판에. 그래, 내가 말 한 번 잘못해서 네 비위 거슬렸다 이거냐? 요즘은 며느리 무서워서 시애미가 아무 말도 못하겠네. 누가 보면 우리 아들이 큰 잘못이라도 한 줄 알겠다. 제가 그 말이 아니잖아요. 제가 언제 아범한테 돈 벌어오라고 뭐라 했어요? 아범한테 물어보세요. 제가 무슨 나쁜 말을 했는지. 저희는 알아서 힘든 일을 이겨내고 잘 살고 있는데 어머님께서 다 된 밥에 재를 뿌리고 계신 거예요. 자기가 무슨 말 하는지도 모르면서 어떻게 그렇게 아무렇게나 말씀하시는 거예요? 뭐라고? 내가 힘들게 키운 우리 귀한 아들이랑 결혼하게 해줬더니 너는 막말을 아무렇게나 하네? 배운 집 자식이라고 해서 여자 잘 만난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었구나. 내가 너한테 일 하나만큼은 제대로 하라고 그랬지? 그런데 집에서 애나 보고 있는 게 말이 돼? 남편이 돈 못 벌어오면 애나 볼 게 아니라 밖에 나가서 일해서 돈을 벌어야지. 그래서 아범은 저처럼 애 보는 것도 못해서 저보다 돈도 못 벌어오는데 뭐가 잘났다고 어머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는 할 말 못할 말도 가리지 못하니? 그렇게 시어머니가 더 뭐라 하시려는 걸 남편이 막았어요. 아, 엄마 그만 좀 해. 지금 집사람도 힘들고 나도 힘들어. 시어머니는 남편이 제 편을 들 줄 몰랐던 것 같아요. 그때 남편이 어머님을 맞고 저를 감싸듯이 안았는데 저는 어머님을 흘끗 쳐다보고 아이들을 데리고 안방으로 들어갔어요. 어머님은 저를 보면서 뭐라고 소리를 지르셨지만 별로 듣고 싶지 않아서 귀를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그 후로도 어머님은 종종 저희 집에 오셔서 언니네 흉을 보셨지만 그때마다 저는 참지 않았어요. 애초에 언니는 잘못한 게 없었고 어머님은 제가 애를 본다는 행위를 일로 보지 않으시며 제가 집에 있는 것 자체가 마음에 안 드셨던 거였죠. 어머니가 상상하셨던 집안 풍경은 남편과 저 둘 다 밖에서 사회의 구성원으로 일을 하고 집안에서는 돈이 들어오는 모습이었을 텐데 현재 상황은 돈이 남이 벌어온 것으로만 집안에서 돌고 있는 게 싫었던 거예요. 하지만 뭐가 어찌 되었든 현재 돈을 벌지 못하는 사람은 남편이었고 300만 원을 벌고 있는 건 저였기 때문에 제가 남편에게 꿀릴 건 없었어요. 시어머니는 남편이 월급을 받지 못하는 상황에서도 그 회사를 계속 다니기를 원하셨어요. 어떻게든 고비를 넘기고 사람다운 돈을 벌어오라고 강조하셨죠. 저는 그 옆에서 묵묵히 아이들을 돌보았고 그렇게 저희 둘째 아이가 생겼어요. 저는 한 집에서 저희 아이 둘, 언니네 아이 둘, 총 4명의 아이를 돌보게 되었죠. 시어머니는 아이들을 본다는 빌미로 자주 저희 집에 오셨는데 사실 저와 언니의 흠을 잡기 위해 오시는 것과 다름없었어요. 오셔서는 말도 안 되는 꼬투리를 잡으셨죠. 한 번은 저희 집 냉장고를 벌컥 열고 반찬통을 여시더니 쉰내가 난다며 이 반찬을 대체 언제 만든 거냐라고 코를 막으셨어요. 그 광경을 보고 저는 어이가 없어서 말씀드렸어요. 어머니, 그거 어젯밤에 아이들 재우고 만든 장조림이에요. 상했을 리가 없는데요? 한번 드셔보시겠어요? 그러면서 젓가락으로 장조림을 집어 입에 넣고 씹었는데 당연히 상한 냄새는커녕 어제 만든 신선한 음식이었죠. 어머님은 당황하셨는지 다른 반찬들을 꺼내기 시작하셨지만 그 반찬들도 만든 지 이틀밖에 안 되어 상하지 않았어요. 그래도 어머님은 열심히 연기를 하시며 반찬들을 음식물 쓰레기통에 버리셨어요. 아이고, 넌 대체 애들 본다고 요리할 시간은 없는 거니? 음식들이 이렇게 빨리 상할 줄 알면 그냥 시켜 먹든지 아니면 반찬 가게에서 사오든지 해야지. 이런 음식을 내 아들이 먹는다니 답답하고 속이 안 좋다. 어머님, 그거 아범이 아침에 먹고 출근한 반찬인데요. 어머님 속이 안 좋으신가 봐요. 아범한테 그대로 전해드릴까요? 그렇게 말하자 어머님은 표정이 굳으시며 냉장고 문을 쾅 닫으셨어요. 저는 그 모습이 우스워서 설거지를 하며 웃음이 나오더라고요. 그 후에도 어머님은 종종 저희 집에 와서 꼬투리를 잡으셨는데요.
제가 집에서 정말 아이들만 돌보는 줄 아셨나 봐요. 사실 저는 아침 6시에 일어나서 밥을 하고 아이들을 깨워 씻기고 빨래와 청소를 한 후 언니네 아이들이 학교에서 오면 같이 숙제도 하고 나들이도 다니면서 틈틈이 부업까지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어머님은 제가 펑펑 논다고 생각하셨는지 틈틈이 저를 확인하려고 하시더라고요. 하지만 저는 항상 바쁘게 움직였고 엉덩이를 붙일 틈이 없으니 어머님도 뭐라 하시려다 금방 지쳐 돌아가셨죠. 저번에는 이런 말씀도 하셨어요. 너는 왜 그렇게 정신없이 돌아다니니? 여자애가 가만히 있을 줄을 몰라? 너를 보고 있으면 머리가 아프다니까? 어머님, 머리가 아프시면 제가 시댁으로 모셔다 드릴게요. 그 말을 듣고 어머님은 됐다고 하시며 돌아가셨어요. 남편은 이직한 회사에서 위기를 넘겼고 그 덕분인지 승진도 빠르게 했습니다. 회사가 다른 곳에 팔리면서 남편은 그 회사의 사장 자리에 앉게 되는 기쁜 일이 생겼어요. 남편은 사장 자리에 앉게 된 게 정말 기뻤는지 몇 년 만에 아이처럼 웃었고 저도 그게 기뻐서 남편을 축하해 주었습니다. 그렇게 남편이 사장 직함을 받고 첫 해외 출장을 가게 되었죠. 그런데 시어머니가 남편이 출근한 대낮에 저희 집에 찾아오시더라고요. 그러더니 제가 꾸려놓은 짐가방에 이런 종이를 붙이는 것이 아니겠어요? 저는 이 종이가 뭔가 해서 봤더니 이혼 서류였습니다. 생뚱맞은 이혼 서류에 어이가 없어서 어머님을 바라보니 어머님은 두 눈이 시뻘개져서 저를 쳐다보고 계시더라고요. 어머님, 이게 갑자기 무슨 짓이세요? 무슨 짓이긴 무슨 짓이야? 내가 오랫동안 생각했는데 도저히 너랑은 안 되겠다. 우리 아들 출국 전에 정리하자. 빨리 도장 찍어. 아이야, 양육비 주면 해결되고 너 이렇게 놀고 먹는 거 내가 더 이상 못 보겠다. 어머님, 지금 그냥 돌아가시면 제가 없던 일로 해드릴게요. 무슨 말을 하는 거니 넌? 우리 아들이랑 살면서 잘난 남자랑 같이 사니까 너도 유능한 사람이라도 되는 줄 알았어? 착각하지 마라. 여자가 남자 옆에서 돈 빼내려고 하는 거 내가 눈치가 몇 단인 줄 알고. 네가 그렇게 일 그만둘 때부터 다 알아봤어. 우리 아들 몇 푼이라도 네 통장으로 들어갈 거 다 알아. 저는 어머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걸 보자마자 아무런 말대답을 하지 않고 바로 남편에게 전화를 했어요. 시어머니는 왜 바쁜 사람 부르냐고 호통을 치셨고요. 어머님, 아무래도 이건 아범이랑 같이 이야기해야 할 것 같아서요. 아범이 제 이야기 들으면 어머님한테 아니라고 말씀하실 거예요. 얘가 아까부터 대체 무슨 소리를 하는 거야? 그렇게 퇴근하고 돌아온 남편은 짐가방에 붙어있는 이혼 서류를 보고 경악했어요. 엄마 미쳤어? 내 아내가 누군지 몰라서 그래? 이번 출장에 아내가 무조건 따라가야 한다고. 아니면 출장 가지도 못해. 그러면서 남편은 제 손을 잡고 자기 뒤로 절 숨겼습니다. 그리고는 저한테 다친 곳 없냐고 엄마가 때리진 않았냐며 제 얼굴이랑 머리카락 등을 살폈습니다. 전 괜찮다고 하면서 웃었고 흘끗 어머님을 바라봤죠. 갑자기 남편이 정성스레 저를 챙기자 시어머니는 상황 판단이 안 되어서 두 눈만 끔뻑거리더라고요. 대체 이게 무슨 상황이냐? 아, 엄마! 진짜 모르면 그냥 가만히 있기라도 하지. 대체 어디부터 어디까지 망치려고 그러는 거야? 이 사람한테 당장 사과 못해? 사실 남편이 다니던 망해가는 회사를 사버린 곳이 저희 친언니가 운영하던 사업체였습니다. 저희 친언니는 아이용품을 만드는 회사를 운영했고 이번에 동남아로 판매처를 늘렸거든요. 그리고 제가 아이 넷 키우며 느낀 점을 토대로 제품을 만들었던 것이었죠. 아이용품을 만들 때 아이 엄마들의 사용 후기나 아이들을 키울 때 느낀 점 등 아이 엄마의 역할이 상당히 중요했거든요. 친언니는 자기 아이들을 저한테 맡긴 대신 제가 다양한 연령대의 아이들을 보고 있으니 그 경험을 토대로 신생아 젖병, 귀저귀, 옷, 놀이도구 등을
아이들이 원하는 소재나 아이들이 편하게 느끼는 색깔이나 모양 등을 저보고 알려달라고 부탁했습니다. 저는 이런 상세한 후기들을 매일매일 언니에게 적어서 보내주었고 언니의 제품 개발에 무척이나 큰 도움이 되었다고 전해 들었어요. 이렇게 사업을 돕다 보니 자연스럽게 예전부터 회사에 다니던 짬밥이 있어 기획에도 전담하게 되었고 저도 언니 회사에 이사로 지분까지 있던 상황이었습니다. 아무것도 모르는 시어머니는 입이 떡 벌어져서 어떠한 말도 할 수 없었어요. 저는 제 가방에 붙어있던 이혼 서류를 떼어서 옆에 있던 남편 가방에 척하니 붙여놓았습니다. 그리고 남편에게 말했어요. 내가 출국하기 전에 도장 찍어놔. 서류 정리는 변호사에게 맡길 테니까. 여보, 지금 무슨 소리 하는 거야? 우리 엄마가 이상한 소리 했다고 우리 관계없던 일 되는 거야? 아무리 해도 이건 아니잖아. 나는 그동안 당신한테 최선을 다했다고 생각하는데 어머님한테 내가 이런 취급 받아가면서까지 같이 살 생각은 없어. 그러면서 저는 시어머니를 바라보았습니다. 남편은 얼굴이 붉어져서 시어머니를 노려봤고 그러자 상황 파악을 한 시어머니가 저한테 사과하기 시작하셨어요. 아이고, 내가 잘못했다. 내가 어떻게 해야 이 상황을 되돌릴 수 있겠니? 정말로 미안하다. 이 늙은이가 말을 잘못해서 너를 불편하게 했구나. 어머니, 이건 불편하게 한 게 아니라 사람을 대놓고 무시한 거예요. 어머님이 무슨 짓을 하셨는지 아세요? 알고 있지. 그럼 알고 있지. 난 네가 그동안 아무것도 안 하는 줄 알았는데 사실은 엄청나게 열심히 일을 하고 있었다는 걸. 어머니가 예전에 그러셨잖아요. 저 결혼하기 전에 대기업은 아니더라도 뭔가 일을 조그맣게라도 하면 좋겠다고. 그래서 전 그 약속 지키려고 최선을 다한 건데 어머님은 제 마음을 알아주시지 않네요. 당신 아들 사장 자리 만들어드린 것도 전데 이렇게까지 하시니까 제가 뭐가 돼요? 여보, 제발 우리 엄마는 빼고 말하자. 저 사람이 뭣도 모르고 실수한 거라니까. 너는 며느리 앞에서 엄마한테 저 사람이라니? 그게 말버릇이야? 그러면서 갑자기 제 앞에서 둘이 싸우기 시작하더라고요. 엄마가 내 인생 망쳤잖아. 엄마만 가만히 있었으면 나 그대로 사장 자리에 올라갈 수 있었는데 엄마는 왜 가만히 있지 못해서 안달이야? 그 순간 남편의 얼굴은 분노로 가득 찼더라고요. 정말로 화가 나서 이성을 잃은 듯 보였어요. 한동안 참아왔던 감정이 한꺼번에 터져나온 것 같았죠. 남편이 저렇게까지 분노를 표출하는 모습을 처음 봤어요. 그동안 쌓인 게 많았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나는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 이상한 여자 만나서 돈 뜯기는 줄 알았지. 다 너 생각해서 한 행동이었어. 우리 아들 정말 미안하다. 시어머니도 그 상황에서 상당히 당황하신 눈치였어요. 자신의 아들이 이렇게까지 격하게 반응할 거라고는 생각도 못 하셨겠죠. 그저 아들 걱정에 나선 것이었지만 결과적으로는 일이 이렇게 꼬여버렸고 그 후폭풍이 이렇게 크게 불어올 거라고는 예상하지 못하셨을 거예요. 엄마가 옛날부터 집사람 보고 결혼해서 일하라고 하는 것도 내가 그러려니 두고 있었어. 왜 엄마가 갑자기 난리인데? 남편의 말에는 그동안 참아왔던 불만이 담겨 있었어요. 사실 그동안 시어머니께서 저를 향해 하셨던 말과 행동들에 대해 남편은 어느 정도 알고 있었지만 별로 개의치 않는 척했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넘기려고 했던 거죠. 그런데 이제 와서 그 모든 것이 터져나온 거예요. 너는 내가 잘 되라고 그랬던 건데 이제 와서 엄마 탓이니? 아무리 그렇다고 해도 듣자 하니 너무하는구나. 내가 계속 말했잖니. 널 위해서 그런 거라고. 시어머니도 억울하신 마음이 컸던 것 같아요. 본인 나름대로는 아들을 위한 일이라고 생각했는데 그게 오히려 독이 되어 돌아왔으니 말이에요. 아무리 자식을 위해서라고 해도 그게 오히려 상처가 될 수도 있다는 걸 그때는 미처 모르셨던 거죠.
집사람 아니었으면 난 이런 상황 오지도 못했고 우리 애들 크지도 못했어. 내가 집사람한테 얼마나 고마워하는지 알기나 해? 그때 남편의 말을 듣고 저도 깜짝 놀랐어요. 평소에 그렇게 직접적으로 고맙다는 말을 자주 하진 않았거든요. 그런데 그 순간 남편은 진심으로 제게 감사한 마음을 표현했어요. 물론 남편이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다는 걸 알고는 있었지만 직접적으로 말로 듣는 건 또 다른 느낌이더라고요. 넌 어떻게 엄마한테 이럴 수가 있니? 됐다. 내가 무슨 낯으로 널 보겠어. 며느리야, 정말 미안하다. 우리 아들도 정말 미안하다. 시어머니는 더 이상 할 말이 없으신지 결국 사과를 하시고는 집으로 돌아가셨어요. 저는 그 순간 시어머니가 정말 후회하고 계시다는 걸 느꼈어요. 본인의 의도가 어찌됐든 간에 결과적으로 아들과의 관계도 저와의 관계도 틀어지게 만든 거니까요. 결국 시어머니는 사과하며 집에 가버리셨고 남편은 제 바짓가랑이를 붙잡으며 같이 살게 해달라고 빌더라고요. 그 모습이 참 안타까우면서도 한편으로는 어이가 없었어요. 여보, 제발 내 말 좀 들어주라. 우리 이렇게 끝내는 건 아무리 생각해도 좀 아닌 것 같아. 남편은 정말 간절하게 저에게 호소했어요. 제가 그동안 참아왔던 것들을 다 알고 있기에 더 이상 이런 상황을 방치하고 싶지 않다는 마음이겠죠. 하지만 저는 이미 마음을 굳혔거든요. 여러 번의 갈등과 상처를 겪으면서 이제는 더 이상 참을 수가 없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뭐가? 어머님은 그렇게 우리 이혼을 바라시는 것 같은데? 당신도 하나밖에 없는 어머님 말씀 들어야 할 거 아니야. 제 말에 남편은 더욱 당황한 듯 보였어요. 그동안 어머니의 말을 무시하지 못했던 남편이었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직설적으로 말하니 더 이상 할 말이 없는 것처럼 보였어요. 사실 저는 남편이 진심으로 저를 위하는 마음은 알지만 어머니와의 문제에서만큼은 항상 중립을 지키려고 했던 것이 너무 답답했거든요. 제가 그렇게 냉랭한 말투로 말하니 남편은 무릎을 꿇었습니다. 머리까지 바닥에 박고 울면서 빌었어요. 그 순간 남편이 정말로 후회하고 있다는 게 느껴지더라고요. 여보, 내가 당신이 매번 엄마한테 이렇게 엄한 소리 듣고 있을 줄 정말 상상도 못했어. 당신이 마음 상한 것도 많을 거야. 내가 진작에 당신 마음을 헤아려줬어야 했던 건데. 정말 미안해. 남편이 진심으로 사과하는 모습을 보니 그동안 쌓였던 서운한 마음이 조금은 풀리는 듯 했어요. 남편도 이런 상황이 올 줄은 몰랐던 것 같아요. 하지만 이미 돌이킬 수 없는 일이었죠. 당신이 이렇게 말해주는 건 정말 고마운데 그때마다 어머님이 오셔서 나보고 그만 놀라고 남편은 힘들게 일하고 있는데 대체 너는 왜 그렇게 펑펑 놀고 있냐고 말씀하시는 게 어이없었어. 그때마다 당신 잘라버리고 싶었던 거 알아? 사실 시어머니께서 저에게 하신 말씀들은 정말 상처가 컸어요. 남편이 힘들게 일하는데 제가 그걸 모르는 것도 아닌데 시어머니는 제가 놀고만 있는 것처럼 저를 몰아붙이셨거든요. 그때마다 저는 정말 참기 어려웠어요. 그런데도 남편이 그때마다 제 편을 들어주지 않는 게 너무나도 서운했죠. 나를 무슨 그렇게 돈에 미친 사람으로 보고 그래. 내가 예전에도 그랬잖아. 당신 덕분에 우리 애들이 이렇게 행복하게 잘 클 수 있었고 지금의 내가 될 수 있었다고. 난 당신만 옆에 있으면 다른 건 아무 상관없어. 엄마랑 안 보게 돼도 상관없어. 남편의 말을 들으니 그동안의 갈등이 조금은 해소되는 기분이 들었어요. 남편이 저를 진심으로 위하고 있다는 걸 다시 한번 느낄 수 있었거든요. 하지만 여전히 마음 한구석에 남아있는 서운함은 쉽게 가시지 않았어요. 당신 그 말 후회 안 하는 거지?
제가 이렇게 물으니 남편은 진지한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때 저는 남편이 정말로 각오를 다지고 있다는 걸 느꼈어요. 하지만 이미 너무 늦은 것 같았어요. 그 뒤로 남편은 그 여행 가방을 평생 못 펼쳐보게 되었어요. 사실 그때 남편이 사장직에 오르지 못한 건 어머니의 간섭 때문이기도 했지만 결국 저 혼자 그 모든 걸 해내게 되었어요. 저는 출장도 결국 혼자 갔고 그 후에는 제가 사장 자리에 오르게 되었죠. 남편이 이루지 못한 꿈을 제가 대신 이루게 된 셈이죠. 남편은 지금 집에서 아이들을 케어하고 있습니다. 사실 남편이 집에서 아이들을 돌보는 모습을 보면 조금은 안쓰럽기도 해요. 하지만 그동안 제가 겪었던 어려움과 비교하면 남편도 이제야 그동안 제가 어떤 마음이었는지 조금은 이해하게 된 것 같아요. 애들 키워주는 용돈으로 한 달에 150만 원씩 주고 있어요. 사실 남편이 저를 위해 집안일을 봐주는 게 고맙긴 하지만 그동안의 상처가 너무 깊어서인지 쉽게 풀리지는 않더라고요. 하지만 아이들만큼은 정말 잘 돌봐주고 있어서 그 점은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어요. 나보고 애 본다고 그렇게 무시할 땐 언제고 자기 아들이 아이 보고 있으니 시어머니는 그 뒤로 저한테 연락 한 번 안 하고 근처에 얼씬도 안 합니다. 그때 시어머니께서 저를 무시하시던 모습이 아직도 생생하게 기억나요. 그런데 이제 와서 자신이 아들 키우는 모습을 보니 본인도 그때 하셨던 말씀들이 얼마나 부당했는지 아셨겠죠. 남편에게 듣기로는 어머님이 저한테 무척이나 미안해 하신다던데 저는 시어머니가 더 이상 저랑 저희 친언니 욕을 안 하니 상관없었습니다. 시어머니께서 저에게 미안해 하신다고 하셨지만 저는 별로 신경 쓰지 않았어요. 중요한 건 이제 더 이상 저를 괴롭히지 않으신다는 거였거든요. 그거면 충분했어요. 자기 아들 집에도 마음대로 못 올라오는 모습이 아주 꼴 좋아요. 이제는 시어머니도 예전처럼 저희 집에 마음대로 오시지 않으시더라고요. 그 모습을 보니 조금은 통쾌한 기분이 들기도 했어요. 명절 때도 시댁에는 안 가고요. 어머님 생신이나 귀찮은 일도 없어서 편해요. 이제 명절 때마다 시댁에 가지 않아도 되니 정말 편하더라고요. 어머님 생신이나 그런 귀찮은 일도 피할 수 있어서 명절 때마다 스트레스 받지 않고 가족들과 시간을 보낼 수 있어서 좋아요. 남편한테 불만은 없냐고 물으니 그런 거 전혀 없다고 오히려 자기 엄마가 그렇게 실수했는데 제 남편으로서 아빠로서 살아갈 수 있게 해줘서 오히려 고맙다고 하더라고요. 남편도 이제는 후회하는 모습이더라고요. 엄마의 잘못을 인정하고 오히려 저에게 고마워하는 모습을 보니 그나마 다행이었어요. 남편이 집안일을 봐줘서 그런지 저도 더욱 편하고 다시 예전처럼 언니와 즐겁게 일하며 지내고 있어요. 남편이 집안일을 도와주니까 저도 예전처럼 제 일에 더 집중할 수 있게 되었어요. 그래서 다시 언니와 함께 즐겁게 일할 수 있는 일들이 이어지고 있어요. 이제는 저도 숨을 좀 돌리게 돼서 저희 부모님이랑 언니, 남편, 저희 아이들이랑 조카를 데리고 다 같이 여행이라도 다녀올까 하네요. 가족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는 게 얼마나 소중한지 다시금 느끼고 있어요. 그래서 조만간 다 같이 여행을 다녀오려고 계획 중이에요. 지금까지 제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청취자분들 모두 건강하시고 오늘 하루 행복하시길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